자, 되게 배울 점 많은 문제고요. 자, 먼저 요거 시작하기 전에 감소함수와 그 역함수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가 있고요. y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할게요. 실제로 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뭐 이거 미분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문제 풀 때도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역함수는 감소함수에서도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릴 거야. 자, 여러분 봅시다. 이 부분을 여기에 대칭시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자, 여기를 아이고 미안. 아이고 제가 감기에 들어서 방금 염소 소리를 내버렸어요. 자, 여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y는 f 역함수 x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교점들이 어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우리 역함수에 있어서 교점이 모두 y는 x 위에 있다고 배운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틀렸나? 네, 틀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혼동이 올 텐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냐면요.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면 fx와 그 역함수의 모든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이거는 맞는 명제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fx가 감소함수라면 이때는 fx와 그 역함수의 가운데 교점은 y는 x 위에 있고 그 외의 교점은 y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즉 아니다. 이렇게 한번 써둘게요. 자, 일단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교점이 너 위에 있지 않죠? 그럼 너는 a, b라고 했을 때 요 대칭점은 결국에 요 점이랑 요 점도 y는 x에 대해 대칭일 거니까 b, a가 될 거예요. 그럼 너랑 너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교점은 무조건 너 위에 존재할 거야. 그러면은 요 가운데 교점이 뭐 실제로 여기다 x를 0 넣으면은 y도 0 나오니까 가운데 교점이 0,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너랑 너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선이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원함수랑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과 같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항상 근데 이게 y는 마이너스 x란 보장은 없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내가 옮겨볼게. 요 주어진 그림을요. 사실 요렇게 우리가 옮긴다고 해도 서로 y는 x의 대칭인 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원점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운데 교점이 이렇게 k, k로 만들어졌어. 그럼 너를 기준으로 이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도 이렇게 대칭적이게 분포할 텐데 결국에 이때는 너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존재할 거야.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k, k를 지나려면은 요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때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위에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이 존재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아무튼 요런 내용을 우리가 1차적으로 조금 알아보고 자, 지울게요.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너가 0,0을 지나고 실제로 미분하고 그림 그려보면은 요 파란색처럼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결국에 너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너랑 역함수의 교점은 너랑 너의 교점과 일치한다 라는 것도 내가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럼 너랑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야. 그럼 그게
지금 여기 x좌표가 알파고요. 여기 x좌표가 베타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0은 아니니까 x가 0이 아니니까 x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또 이렇게 쓱쓱쓱 만들어주면은 x제곱이 k 빼기 1분의 1이 되고요. x는 뿔마 루트의 k 빼기 1분의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 알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베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알파랑 베타를 어렵지 않게 구해봤고요. 여기서 너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 활용해서 k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결국에 너의 역함수가 gx라고 하니까 첫 번째 여기다가 gx를 갖다가 합성했을 때 그 결과가 x가 나와야겠죠? 그냥 역함수의 기본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너가 x가 되어요. 그리고 지금 뭐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놀아줘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국에 요 점이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되고요. 요 점은요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한번 여기다가 x에다가 알파를 넣어볼까요? 알파 말고 베타를 넣어볼까? 아니다, 알파 넣어보자. 알파도 베타도 넣어보자. 자, 알파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넣어 넘기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요게 결국에 fx 위의 점이라서 우리가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가 있고요. fx가 일단은 항상 감소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야.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요 값은 요 안에 알파가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너가 알파가 되니까 g 알파는 알파 플러스 2베타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 여기다가 x에다가 베타 넣어볼게요. 자, 베타를 넣어보면은 뭔가 좀 구하기가 힘드네. 네, 이거는 뭔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패스할게요. 패스. 자,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번에는 너를 갖다 미분한 식을 써볼게요. 자, f 프라임에 gx 빼기 2베타 곱하기 너 미분하면은 g 프라임 x가 되고요. 그게 1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보자. g 알파가 요거였죠? 그럼 g 알파 빼기 2베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게 1이 돼요. 아, 그럼 g 프라임 알파를 우리가 f 프라임 알파분의 1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결국에 f 프라임 베타가 f 프라임 알파분의 2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f 프라임은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은 k 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분하기 싫어. 앙탈 죄송하고요. 한번 f 프라임 x를 구해볼게요. 자,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너 제곱분에 자, 미분하고 그냥 두고 공간이 없네. 자, 미분하고 그냥 두고 마이너스 그냥 두고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상쇄되고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지 말자. 너 전개해봐. 요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kx 4제곱이 되겠죠?
좋아요. 마이너스 k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요렇게 만들어지고, 아니네,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뭐 생각보다 식이 이쁘장하게 나왔네요. 아, 내가 이제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어줄 건데, 오라라라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단위가 결국에 다 제곱들이죠. 그럼 알파랑 제곱, 아니, 알파를 제곱하고 베타를 제곱해 볼 건데, 사실 여기서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이나 둘 다 k 빼기 1분의 1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자, 어차피 f 프라임 알파도 f 프라임 베타도 요 자리에 알파 제곱을 넣거나 뭐 베타 제곱을 넣거나 해서 계산할 건데, 어차피 너네들이 값이 똑같으면 결과론적으로 너랑 너도 값이 똑같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 f 프라임 알파의 제곱도 f 프라임 베타의 제곱도 2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지금 fx는 감소함수니까 우리가 요거를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라고 써먹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럼 f 프라임 알파는요, 알파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k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어우, 괴로워. 알파 제곱이 너예요. 그러면은 자, 알파 제곱이 요거 분의 1이야. k 빼기 1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를 갖다 먼저 해보면은 요 플러스 1이 요렇게 되겠죠. 그럼 너랑 너랑 더하면은 k 빼기 1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너랑 너랑 똑같으니까 지금, 그리고 k는 0이 아니죠? 그런 조건이 있었나? k는 1보다 컸어. 그러면 먼저 너랑 너랑 기분 좋게 약분할 수 있겠네요. 좋아 좋아, 약분하시고 결국에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가 k 빼기 1씩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너 계산하면은 3k 빼기 2죠? 그러면은 너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k 값이 조금 못생기게 나오나 보네. 요게 요거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에 k가 2가 되고요. k 값 구해보시면은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화 해주면은 7분의 2에다가 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7분의 6 더하기 2 루트 2가 될 텐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아, k 값 구하래. 그럼 7분의 6 더하기 2 루트 2니까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해볼까요? 일단 감소함수와 역함수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을 진짜 직접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랑 원함수의 교점을 지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랑 fx의 교점으로 구해서 알파랑 베타를 구했고요. 너의 역함수가 gx래. 그럼 gx를 갖다가 당연히 합성했을 때 x 나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값들을 알아내고자 했고요. 그랬더니 g'을 f'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네. 그리고 주어진 식에다가 그거를 활용을 할 건데,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어차피 너랑 너랑 똑같다는 걸 이제 우리가 밝혀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식 세우고 계산을 갖다가 쓱쓱쓱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